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사자수학의 향약 4대 덕목이 아이들한테 소개되는 페이지인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율이라고 해서 학창시절 윤리시간이나 어렸을 적에 한번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해석으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먼저 제가 향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쓰다시피 향약은 유교의 풍속을 잘 다스리기 위한 규칙입니다. 농민들을 향촌 사회에 속박시키고 긴박시켜서 토지로부터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 실시된 건데요. 처음에 이런 것을 실시한 사람은 중종 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가 있기 전까지는 훈구파라고 해서 이성계와 같이 개국공신들, 문벌, 귀족들이 모두 조선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종이 조광조를 등극하면서 이 조광조가 중종과 같이 향촌하고 결탁해 있는 이 훈구파들 집권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자수학에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또 다른 어떤 향약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광조가 어, 사화를 겪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기묘사화라고 하죠. 그래서 조광조 일파가 다 제거된 후에 이게 무마가 되는데 선조 때 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율곡이나 퇴계 이황도 이 향약을 마을에 예속하고 다스리는 거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해서 잘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이 향약을 집권 세력들이 향촌 사회에서 수탈하고 세금 걷고 이러려고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도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로 했던 것이 퇴색되어 버리게 되는데요. 시골끼리 서로 뭉쳐서 마을 향촌끼리 뭉쳐서 협력하고 잘 살아야 된다. 가문 있는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그 사람들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기관에 예속되게 돼버리는데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보시고 유교적인 거였어요. 농민들을 향촌 사회에 묶어놓고 토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자기 테두리 안에 놓으려고 하고 공동체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면 그 마을이 유지되면 체제가 유지되고 세금이 거치고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사자수학에 이렇게 향약의 4대 덕목을 넣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좀 보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사실이에요. 좋은 쪽으로 향약을 이런 규칙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먼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덕업상관이라고 해서 덕덕, 일업, 서로상, 권할권. 덕 있는 일, 좋은 일은 서로서로 권하면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만 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좋은 일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의 향촌에 좋은 이득일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두 번째, 과실상교라고 해서 허물과 실수하다 잃어버릴 실, 허물, 잘못된 것과 실수들은 서로 법으로 규제해주고, 조금 더 못하게 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모두가 이익되게끔 너와 나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을을 유지하게끔 서로 견제도 하고 규제도 만들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라고 한번 향약에서 두 번째 구시를 만들죠. 세 번째는 예절과 풍속, 예속을 서로 사겨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민속놀이도 하고 같이 큰 명절 되면 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모임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풍속들 간에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하라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마을에 크게 모정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아주 시원한 거였고 정말 저희들 놀이터였어요. 여름에는 공기놀이 하고 뭐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벽치기 하고 돌치기 하고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인데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여름 휴가철 백중 정도 되는 절기였던 것 같은데 어른들 동네 어른들 앞마을 뒷마을에 다 모여서 엄마들은 맛있는 음식 뭐 그때라고 하면 삼계탕을 끓였던 것 같아요. 맛있는 떡도 있었고 많은 간식 수박 뭐 과일 엄청 많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우리 앞마을 뒷마을 어르신들이 씨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목도모를 해서 나름 이제 체육대회가 된 거였죠. 정말 재밌게 보고 아주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이 우리 아버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안 나간 것 같고 엄마는 열심히 음식을 만드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마을 간에 행사를 하고는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 어린 눈으로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속 상교라는 말 정말 풍속들의 사귐을 서로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결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요즘 사람들은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추억들이 있지를 않잖아요. 다 핸드폰으로 SNS로 친구를 맺고 이런 화면을 통해서 맺고 만나는 교류가 적다 보니까 더구나나 코로나까지 되면서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이 아주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정말 사람은 만나야 되고 친교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야 그 사람의 체온, 느낌, 어투, 몸짓, 제스처 이런 걸 보고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예속 상교라는 말 서로 사귀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난상율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고 맹자글에도 공자글에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어렵고 어려운 근심거리와 어려운 일이 있다면 서로 구휼하다는 말은 구제해주다, 안쓰러워해주다, 도와주다, 뭐 기부금 내다, 조금 봉투들 모아서 어떻게 좀 해주다, 해결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십시일반 모으다 보면 큰 힘이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추억에 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참 인덕이 좋아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동네 분들이 도와주고 일손도 도와주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환난상율 그럼 그 도움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식사 대접하시고 뭔가를 드리고 그분이 또 있을 때는 분명히 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사치레 하시는 걸 철저하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는데 때로는 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는 기어코 하시고 병문안까지도 당신이 아파도 기어코 가시고 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아마 이 환난 상유를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그런 영향이 저희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는 게 좋은 거긴 하죠. 자, 정리를 하면 향약 4대 덕목에서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효입니다. 그 다음 빈궁환난, 친척상구, 혼인사상, 인보상조라고 했습니다. 빈궁, 환난, 그 다음 친척상구, 혼인사상, 인보상조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천천히. 자, 빈궁환난. 아까 환난 보셨죠? 여기서 빈궁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궁하고 살지 잘 못하고 이건 돈이 없고 이건 너무 사는 거처가 너무 힘든 집 한 채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친척 상구, 친척이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형제들을 좀 조금 낳고 친인척과도 교류가 많이 적은데 이 시대만 해도 형제가 많고 형제가 많다는 얘기는 친인척이 분명히 많았을 테고요. 어떤 잔치만 해서 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친인척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이렇게 찰 정도로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친인척만 해도 몇백 명이 되는 지금은 조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친척 간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라고 또 사자소하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 사상인데 결혼을 한다거나 죽거나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해서 상례를 치르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은 결혼식은 예식장에서 하고 장례식에서 초상을 치르기 때문에 굳이 도움의 일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죠. 그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초상을 치르는 제사는 가정에서 조그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상이 났을 때 결혼했을 때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인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엄청난 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 사상이라고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인부 상조. 무조건 이 이웃들은 지킬보, 서로 도와주고 지켜주고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랑 대화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아버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그 상례를 치를 때 아버지 담당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상주들이 상당히 정신이 없고 힘들고 슬픈 와중에 이 상례를 치르는 예의와 예법과 순서와 어떤 절차들이 있는 것을 거의 저희 아버지가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가면서 해야 되는 일, 무품, 누가 왔다 갔던 일 이런 총괄을 하시는 것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시면 아버지가 참 그런 큰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럴 때마다 큰일이 나면 저희 아버지를 찾아서 오시는 것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고 아버지가 참 큰일을 많이 하셨던 것을 옆에서 어린 눈으로도 봤고 되게 커 보였었거든요. 이게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겠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인보상조라고 해서 이웃 간에 꼭 지켜야 된다는 말을 어렸을 적에 이걸 배운 친구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자, 어려울 때, 가난하고 궁색할 때, 재난에는 친척 간에 도와주고, 혼인이나 상례를 치를 때에도 이웃 간에 꼭 도와주는 것이 마을을 유지하는 끈끈한 정의 길이고, 향약, 마을만의 약속이다라는 걸 사자수학에서 한번 배우셨습니다. 어, 고리타분한 옛날 지식이라고 보지 마시고, 현대로 약간 바꿔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좋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자수학 글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